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한 번 더 하락합니다. 양대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증시 마이너스 1.03% 하락,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하락했는데요. 1.51%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저점대 테스트를 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주변 증시보다 하락폭이 좀 더 크고요.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약간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일본 니케이 0.7%, 상해 증시는 0.5% 오히려 상승 중이고요. 대만 가권 지수 0.25%, 홍콩 항생 지수 1% 수준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1%에서 1.5% 하락한 것으로 보면은 상대적인 약세인 것은 분명하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아래에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 약간은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급 동향에서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외국인이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거래소 2,600억, 선물 4,19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그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요. 거래소에서 매수가 계속 진행되다가 조금 매도한 거고요. 선물도 그렇죠. 그동안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 조금 매도한 정도예요. 이만큼 우리나라의 수급 구조에서 매수세가 좀 약화된 흐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지 않은가 싶네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대형주 단 하이닉스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전자, 뭐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의 하락이 어제보다는 덜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갭을 메꾸는 1차적인 지지선까지 온 상태에서 아래 꼴이 달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한번 저가 매수도 내일을 기대하면서 들어온 흐름이거든요. 이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측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협상 지금 나는 원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오늘 장중에 좀 나돌았네요. 그런 흐름 안에서 주변 증시는 나름 괜찮은데 우리나라 증시가 수급에서 또 약화가 되면서 빠진 흐름. 근데 지지자리에까지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반등 한번 기대할 만한 요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종목별 장세 흐름처럼 중소형주도 움직였거든요. 약간의 변화가 된 흐름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HMM과 더불어서 페노션 역시 장중에는 큰 상승폭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 HMM이 장중에는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HMM 운임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전망. 그러면서 오늘 기관 쪽에서의 레포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전쟁이 만약에 난다면 러시아 쪽에서의 에너지 공급이 줄고 그러면 유가, 가스 이런 것이 상승할 텐데 그러면 해상 운임 비용까지 또 올라갈 거라는 거. 그렇지 않아도 높은데 더 올라간다면 오히려 호재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거기다가 관세청에서 관세청에서 수출 컨테이너 운임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1월 달 기준으로 보면은요. 컨테이너 하나당 2TEU짜리요. 평균 운임이 1,600만 4천 원이랍니다. 이거 작년 비교하면은요. 작년에 489만 원이었대거든요. 그러면은 3.3배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작년 12월 즉 4분기 실적 좋았는데 이번 분기도 실적이 좋겠구나. 이런 것이 기관 레포트 쪽에서도 나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올해도 물류난 계속 전망의 해운주 강세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HMM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장중에는 11.4% 전 고점대까지 갔었는데 차익 매물 혹은 여기에서 묵혀있던 잠재 매물이 나오면서 1% 상승 마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매물 소화 과정이 하루 이틀 더 진행이 되겠지만은요. 여기에서 5일선 아래쪽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6% 넘게 상승하다가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요. 앞에 있는 요 전 여기요. 저항대에서 매물 한번 저항 매물을 맞은 거라는 판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수급이 완화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추가 조정 5일선 아래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7천 원. 근데 뭐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악재는 없고요. 어제까지의 이 키옥시아의 생산 차질 그리고 반도체 현물가의 상승세 이러한 흐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고요. 수급에서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했네요. 수급 구조가 약간 취약한 건 분명해 보여요. 5일선이 깨는 흐름이기는 한데요. 글쎄요. 12만 5천 원 만약에 21선, 61선 여기 온다면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한 번 더 올라갈 여유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오랜만에 보겠습니다.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2% 넘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별한 호재는 뭐 여기에 나오는 뉴스에는 없습니다. 뭐 특별하게 회사 내용, 뭐 오히려 우크라이나전 발발한다면은 현대차 유럽 공장 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조금 긴장 상태가 놓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 상태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이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죠. 포드나 해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멈춰서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그동안 19만 원 선 혹은 그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떨어져서 그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19만 원 선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기아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는 않겠죠. 즉 박스권 안에 놓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그동안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현대차가 뭐 모기업 형식으로 좀 더 많이 올라왔는데요. 기아차도 같은 맥락에서 흐름이 나올 거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좀 더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자동차에서는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 또 하나 살펴보면 카카오뱅크가 강세 마감했습니다. 은행주 전반이 하락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0.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이슈가 조금은 있었어요. 카카오뱅크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바닥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어제 생방송에서 수급 동향과 차트 흐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은요. 카톡처럼 편하게 카뱅 주담대 내놨다.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비대면 주담대 출시, 글로벌까지 진출한다라는 것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매물,
소화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이슈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이슈, 즉 돈 벌 만한 새로운 사업이 또 하나 첨가됐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점에서 일단은 반토막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상황인데요. 45,000원까지 선을 그어 놨네요. 여기 이하는 매수 권역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45,000원 권역 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에 박스권 안 가능하지 않을까? 저 윗단 중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지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사마네트웍스가 검색 순위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네요. 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10% 넘게 상승했는데요. 오늘 나온 뉴스는 실적입니다. 실적 관련해 가지고 등락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흑자 전환, 사마네트웍스, 콘텐츠 관련주로 보시면 되죠. 콘텐츠 관련주에서도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 대비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글쎄요. 실적 지난번에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반대로 오늘 실적 때문에 급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KCC입니다. 검색 종목 상위 종목으로 나왔는데요. 오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KCC가 시가총액 상위 그래도 안에 드는 종목인데요. 오늘 20% 넘게 급락을 합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뭐 그렇게 세게 나오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락한 부분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렇게 개파락한 부분은 저항대가 아주 강하거든요. 36만 원, 35만 원 요 사이에 이 저항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한 번, 두 번 더 떨어지면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해 보이지만 매수 접근보다는요. 반등 시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테마로 움직인 종목 한번 살펴보면은요. 인트로메딕이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인트로메딕, 싸이월드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약화가 됐습니다. 1월달 증시 전반 하락세에 동반된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에는 구글, 애플 심사에서 좀 불합격이 났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좀 보충할 부분이 있다라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구글, 애플에 심사 제출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악재로 있었던 부분이 다시 제자리로 돌려 세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전 고점 때 트라이, 즉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판단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같은 테마로 NHN벅스 이 부분은 싸이월드에 음원을 공급하고 있죠. 이것이 싸이월드가 또 오픈이 되고 그러면은 수익원이 또 하나 발표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맥락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오늘 동반된 상승세, 상한가가 나왔는데 역시 대장주는 인트로메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인트로메딕은 싸이월드의 최대 주주죠. 더불어서 NHN벅스가 두 번째 관심주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윗꼬리는 좀 달았죠. 하지만 같은 맥락의 하락세였고요. 이 종목 역시 싸이월드 관련주 다날도 역시 싸이월드 관련주 이렇게 엮어서 하나의 테마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 퍼시픽 LG생활건강 화장품주인데 오늘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거든요. 특히 아모레 퍼시픽이 지금 저점에서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흐름인 거 보이시죠? 한 단계 이제 레벨업 되면서 상승 추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대장주로 보시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조종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도 하락은 했지만은요. 하지만 주변 환경, 이제는 더 나쁠 거 없다. 그리고 발발 가능성, 전쟁 가능성으로 제시한 날짜가 2월 16일이죠. 내일. 근데 과연 일어날까요? 안심 랠리라고 합니다. 세이프티 랠리가 나올 가능성, 미국 쪽에서 돌아서면 같은 맥락의 돌아설 가능성, 우리나라도 딱 지지되어야 될 자리까지 왔다는 점에서 내일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